박광배 TV 박광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고성호 TV 처음이시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광배 TV의 박광배라고 합니다. 저는 DC 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광배고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DC 인사이드에서 어떤 거 하신다고요? 네, 비대위 갤러리라고. 비대위 갤러리. 네. 지금 보수 정치 갤러리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큰 커뮤니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한동훈한테 고발당했다고요? 네. 한동훈한테 고발당했었는데 한동훈 네. 후보죠. 그때는 비대위원장이었었는데 당시에 통도사 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도사요? 네, 통도사. 부산 통도사 때. 양산에.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사실 한동훈 후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사실 전문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잘 따라다니는데 그때만큼은 놓쳐가지고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그 모 유튜버가 문재인 집에 갔나 보다. 문재인 만나러 갔나 보다. 또 양산이니까. 네. 또 그 통도사랑 평산이랑 직선으로 500m밖에 안 됩니다. 네, 가까워요. 네, 완전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문재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합니다. 자, 그 문재인을 만나러 갔나 보다라고 다른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 박광배 대표가 현장에서 본 건 아니니까. 네. 유튜브를 보고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네. 글을 썼다고요. 네, 그랬었는데 그런데 고발당해요? 고발당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제가 사실 21년도에 제가 당원을 가입했습니다. 책임 당원으로.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 대표에게 당 대표가 고발하는 사례는 당원을 고발 사례는 잘 없다고 들었는데 거의 없죠. 네, 혹시 박사님께서는 그런 사례? 아니요, 저 못 들었어요. 뭐 이준석이 때 뭐 고발을 했나 모르겠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저도 고발 당한 적 없었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한동훈 후보한테는 비판했더니 바로 그래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재판을 받으셨어요? 수사받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받았습니다. 무혐의? 네. 무혐의 받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이 경찰에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국민의힘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무혐의 끝나면 되는 건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영부인가 있었던 문자에서 좀 알 수 있는 건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께서 저에게는 댓글팀이 없다. 그 시점과 저를 고발한 시점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간에는 한동훈 팬분들과 그리고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드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라고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있는데 그쪽에는 드라마 갤러리인데 이상하게 한동훈 팬들이 많아요. 거기서 저를 보고 대통령실 선수다. 그리고 영부인 댓글팀이다. 댓글팀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댓글을 했다라고 이제 저 추정을 한 거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자발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자발적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분들께서는 그걸 또 자발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뭐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고발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이의 신청을 다시 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도 취소당합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에는 뭐 판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검사도 많은 그런 법조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몰랐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어쨌든 우리 박광배 대표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거는 혐의가 없다. 맞습니다. 왜 불송치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의 신청까지 받고 다시 했는데 또 없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검찰에 갔다가 다시 조사 그 서류를 보내고 다시 이제
물어봤고 편철 당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사실 아무 혐의도 없는 우리 박광배 대표를 무슨 나쁜 짓 한 사람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게 한 거니까 일종의 무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고죄로 다시 뭐 사법 대응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한동훈이나 그 당의 그 고소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우리 박광계 대표한테 뭐 미안하다 우리가 오해했었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위원회 그때 저를 고발했을 때는 전주회 의원이었고 전 의원이죠. 전주회 전주회 전 의원이었고 지금은 주진우 의원인데 제가 전주회 전 의원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사과하라고. 근데 문자를 한 번은 받으시더니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럼 전주에도 한동훈처럼 일십했습니까? 네, 일십했습니다. 참네. 아니 그 동네는 뭐 일십이 유행이야? 나 이것들 참 정말.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기자도 그러니까 그 허일권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두 분의 법률자문위원회 이제 그분 전주의 전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그 기자에게도 일십합니다. 아무런 이제 입장 표명 안 하게 됩니다.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사실 제 인생이 좀 송두리째 망가졌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여당 이제 당 그리고 가입해왔던 당에 이제 배신을 당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여당이니까 큰 거대 여당인데 고발당했다는 생각 드니까 되게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공포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시작하셨어요? 네, 원래는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박광배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쯤 돼요? 지금은 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사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 8,000명 정도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광배 유튜브입니다. 박광배 치면 들어갈 수 있죠. 네, 박광배 치면 치셔서 여러분들 저 구독으로 힘 좀 모아주세요. 지금 바로 좀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게 말이죠. 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하고 싸우면서 사실 수십 번 고소를 당했어요. 뭐 민사, 형사 근데 이건 이제 저쪽에서 정면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뭐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고. 뭐 그냥 계속 저도 맞서 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뭐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뭐 갑자기 뭐 좌표 설정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좌파들이 했나 보다 하고 가봤더니 이게 우파야. 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뭐 이준석이 때 뭐 김기현이 때 막 이런 거야. 야, 황당하대. 싸울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배신감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같은 편인데 또 너무 그렇게 싸우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좀 배신감이 들고 또 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더라고요. 우리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공격한 걸 봤을 땐 넌 좌파다.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박광배 너가 옳았었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셔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오니까 되게 이제 좀 속이 시원했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댓글 관리팀을 관리했을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한동훈 쪽에서 막 뒤집어 씌우고 좌파들이 그걸 갖고서 또 막 공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댓글 팀으로 오인 받아가지고 오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 프레임 덮어 씌워서 맞습니다. 이제 몰린 건데 지금 이제 상황은 또 이제 그새 바뀌어져 가지고 한동훈이가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장해찬이 자기가 그 댓글팀에서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게 자백한 수준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정도까지 장해찬 전 최고가 희생해가면서 말했다는 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말하는 게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김경수나 드루킹 때나 똑같은 얘기였고요. 김경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동훈 후보도 나중에는 김경수 같은 그런 뭐 미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DC 인사이드를 한 사람으로서,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썰이 있습니다. 어떤 썰이 있냐면은 그 혹시 이정재랑 같이 사진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이정재 뭐 동기라면서. 네, 그때 당시에 현대고등학교. 네, 예. 그때 당시에 뭐 그때는 뭐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좀 있었습니다. 아하. 네, 대상홀딩스 우 때문에 확 올라갔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 요원으로 보이시는 그런 분에게 한동훈 후보가 핸드폰을 받습니다.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정재 후보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동훈 후보가 직접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걸 봤을 때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한동훈이 그동안 드러난 행적, 네. 저는 뭐 한동훈을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보면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또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 그 토론했을 때만 보더라도 본인의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마치 본인이 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사실 한동훈 팬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정치에 들어오면은 조금 안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상황도 겪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 한동훈 후보의 팬이었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팬이었는데 그때는 비대위원장을 안 맡길 바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그랬죠. 그때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원희룡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었고, 한동훈 후보는 나중에 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경력을 쌓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기어코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처를 받는다면서 총선 백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분인 것 같거든요. 아이 참. 참 우리 천안에서 연설회에 있었을 때 그게 이제 그 몸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폭행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그 사진에 의자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의자. 그 의자가 제가 앉았던 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강태 대표까지 한꺼번에 날아간 건 아니고? 그렇게 날아간 거 아니고요. 예. 저기서 이제 그 원희룡 후보 지지하시는 유튜버 분께서 경호원이랑 당직자께서 이제 끌고 나오시니까 저는 이런 상황은 좀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 하는 순간 일어났구나. 일어나니까 이제 제 의자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덕분에 거기 휘말리지 않았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신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 분께서 그냥 나가면 되는 상태였어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랑 부딪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가시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뒷목을 끌어당겨가지고. 누가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 분께서 그냥 놔두면은 충돌이 없이 그냥 헤어지는 거였는데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뒤에서 잡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감정적으로 이제 세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우리 박광배 후보가 우연하게 그 현장에 계속 현장을 목격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신다니까 앞으로 좀 가끔 저희들이 모시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전당대회 뭐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을 반대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최고위원 중에서는 누굴 지지하십니까? 최고위원 중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는 김재원 후보랑 김재원. 그리고 이상규 후보. 이상규. 네. 이상규 후보를 저는 좀 그전부터 만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후보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제 하실 때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 어떤 걸 하는 채널이었냐면은 소외되어 있는 낙선하거나 낙천돼 있는 그 실제로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께서 뭐 공천하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한테는 아픈 손가락들 그 아픈 손가락들 오른 손가락들에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상규 후보께서는 그때 페이스북에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직접 전화했더니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연설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런 분이 이렇게 강렬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다음 순서인데 네. 그거 알고 지금 지지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제 지지 선언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고 이상규 후보가 좋아갖고 막 손을 흔드시네. 그러면 우리 저 2, 3회 회원들도 좀 우리 박광배 TV에 좀 출연을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2, 3회 때 뵀었잖아요. 네, 그때 뵀었는데 일단은 2, 3회 부회장 원영석 변호사도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래 멤버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낙선 된 맞습니다. 분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우리 박광배 TV하고는 저희 고성국 TV와 좀 앞으로 쭉 같은 길을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광배 TV, 박광배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신뢰의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신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을 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신뢰의 원칙이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되게 신뢰의 원칙을 깨는 그런 말을 했던 한동훈 후보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도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누굴 지지하냐고 아까 다시 댓글 올라왔는데 우리 박광배 대표는 김재원 후보하고 이상규 후보 두 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